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전도사 허태호TV입니다. 이제 조금씩 증시가 살아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살아나고 있는데 반대로 점점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작년부터 최근까지 시장이 거의 한 방향이라 쉽게만 보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오랜 시간 시장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이제 시장이 서서히 정상을 되찾아간다라고 느끼시고 앞으로 폭풍 상승 전야의 기운이 조금씩 나타남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을 처음 만들었을 때 첫 영상에서 저희 딸아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채널을 개설한 목적 중 하나는 제 딸아이의 경제 교육과 자산 관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싶어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제 지인분들을 만나게 되면 제 딸에게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아이가 이뻐서 주시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런 돈들은 이제 부모님께서 관리를 해주시잖아요. 아이의 부모님이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어른들께서 이제 용돈을 주시면 저희 엄마가 엄마가 맡아서 관리해준다. 이 다음에 크면 잘 맡았다가 엄마가 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곤 했는데요. 근데 사실 안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전 어렸을 때 제 용돈이 엄마한테 가면 참 아쉬웠었어요. 그래서 제 딸 아이에게는 누군가 용돈을 주시면 그 돈을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잘 관리해주고 싶었어요. 특히 저는 일을 하면서 자녀가 있으신 이제 부모님 고객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저에게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자녀들의 그 용돈을 모아놓고 잘 관리해주기 위해서 적금 통장을 개설해주고 싶으신데 어디 은행이 좋냐? 어느 은행이 이율이 특별히 높겠냐?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주시더라고요. 정기적인 것보다는 자유적금, CMA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율이 얼마나 좋냐는 그런 질문에 사실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요즘 이율 조금만 찾아보시면 다들 아실 테지만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가 안 나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적금 같은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저는 이번에 저희 아이에게 주식 투자를 해줄 목적으로 자녀용 증권 계좌를 개설을 했는데요. 이 증권 계좌를 개설을 하면 주식뿐만이 아니라 펀드나 ELS 같은 각종 다양한 여러 금융상품들에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계좌에다 주변 분들이 용돈을 주시면 그분 성함으로 입금자 명의에 제가 표기를 해서 입금을 해주고는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컸을 때 어떤 분들이 용돈을 주셨는지를 보고 감사 인사를 드리라고 하려고요. 그리고 돈들이 들어갈 때마다 그 돈으로 주식을 사주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주신 그 용돈을 부모인 제가 갖는 것이 아니고요. 자녀 계좌로 입금을 해서 그 돈으로 꾸준히 주식을 지금 사서 모으고 있고요. 이 자산의 규모가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용돈을 주실 때마다 주식을 사 모으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적립식 투자가 된 거예요. 얼마 전에는 돌잔치라는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이 돌잔치를 하고 나니 약간의 돈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들도 모두 저희 딸아이의 계좌에 넣어서 제가 모두 주식을 매수를 해줬습니다. 개설 방법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관련 서류를 지참을 하셔서 증권사에 방문하시기만 하면 돼요. 이 자녀 명의의 계좌 개설은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대리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플이나 비대면으로는 안 되고요. 직접 창구에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가셔서 직원분에게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했다라고 하시면 직원분께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대신 꼭 지참하고 가셔야 되는 서류가 있어요. 일단 방문하신 아이 부모님의 신분증,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를 기준으로 한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서류들은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보이도록 상세 내역으로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요. 사실 저는 삼성증권으로 방문을 해서 기본증명서 없이 가족관계 증명서만 갖고 갔었는데요. 금융기관별로 서류는 약간씩 좀 다른 것 같으니 방문 전에 반드시 문의하셔서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용 도장이 있어야 되는데요. 막 태어난 아이들은 사실 대부분 도장이 없죠. 말 그대로 거래용 도장이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챙겨가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도장을 대신 가져갔어요. 그러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기회에 자녀에게 도장을 한번 만들어 선물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좌가 개설이 되면 꼭 공인인증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앞으로 부모님이 아이의 계좌를 대신 관리해 주실 거기 때문에 이 공인인증서로 모든 거래를 하시게 됩니다.
어른처럼 스마트폰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스마트폰에 제 딸아이의 공인인증서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로그인을 해서 주문을 하고는 하죠. 주식 매수 주문이요. 뭐 그렇게 어려울 거 없죠. 서류만 지참해서 증권사에 방문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다운을 받아서 투자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스스로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종목을 정말 잘 골라야 할 텐데요. 아이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는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잘 골라서 타이밍에 맞춰서 딱 매수를 하고 매도까지 완벽하게 하는 그런 투자 방법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조금만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자녀들을 위한 주식 투자는 무조건 오래만 갖고 있는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지금 유명한 대기업의 주식을 사서 묻어놓고 어른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이게 대박이 나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오랜 기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졌거나 오히려 제자리인 그런 대기업의 주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름을 들어보고 잘 아는 유명한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오래만 들고 있다 보면 후회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 반대로 종종 오래 보유하고 있어서 대박난 종목들도 있기는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종목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물론 발빠른 매매가 아니라 여유있게 하는 투자로요. 그렇게 하는 투자가 우리 아이들의 계좌에는 맞는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매매를 자주 해서 매수 매도를 통해서 이 매매 차익을 쌓아서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하고요. 아니면 매매를 자주 하는 것보다 적정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보유 전략으로 수익률을 쌓아가는 보유 전략으로 자산을 키우는 이 두 가지 전략 중에 어떤 걸 하실지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후자의 방법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앞에 매매를 자주 해서 매매 수익으로 수익률을 쌓는 방법은 저는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본업이 있기도 하고 잦은 매매를 해서 매수 매도를 했다가 타이밍을 까딱 놓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아무리 9번, 10번 잘했다라고 하더라도 11번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전체 자산을 깎아먹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특히나 저는 일상생활도 있고 본업도 있고 제 삶도 즐겨야 되기 때문에 매번 그렇게 발빠른 매매를 할 자신이 없고 또 그렇게 해서 성공할 확률도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좋은 대상을 골라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여유있게 매매를 하는 방식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종목이 문제죠. 한두 종목에 몰빵해서 투자라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대부분은 여러 종목에 나눠서 투자하실 생각을 하시겠죠. 저도 그렇고요. 여러 종목에 투자를 하면 그만큼 재빠른 대응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일일이 전부 다 신경 쓸 수도 없고요. 여러 종목에 동시에 투자를 하면서 이 매매에 일일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펀드와 ETF 뿐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저는 펀드보다는 ETF가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제가 유망하게 보는 몇 가지 업종이나 섹터에 나누어서 ETF를 투자하는 방법을 저는 선택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코로나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추천드리는 이 종목이나 섹터 업종들은 사실 70% 이상이 동일해요. 그만큼 이 교체 주기가 자주 있지 않고 여유있게 길게 보는 그런 종목 선택 방법인데요. 제 딸아이 역시도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그 종목들에 나누어서 계속해서 ETF를 매수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그 계좌도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투자한 지 얼마 안 돼서 공개하기가 조금 부끄럽고요. 대신에 제 이전 영상들을 살펴보시면 그때부터 추천드렸던 이 업종의 대표적인 종목들은 지금까지 한 1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1년간 평균적인 수익률은 대부분 50%가 넘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50%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이었지만 그건 코로나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연평균 10% 이상은 충분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방식의 투자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0% 이상이요. 그러니 여러분도 제 영상 보시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한번 꾸준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녀 주식 계좌에 이 자녀들에게 증여를 할 때는 한도가 2천만 원입니다. 미성년자일 때는 2천만 원, 성인일 때는 5천만 원인데 이 증여 한도는 10년마다 새로 생성이 됩니다. 즉 10년에 2천만 원 또는 5천만 원까지 증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께서 누군가에게 주신 그 용돈을 받아서 자녀에게 입금을 해주면 여러분이 주신 게 되기 때문에 그 돈들은 모두 증여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 증여 비과세 한도인 2천만 원에 맞춰서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0세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 아이가 20살이 되면 그 돈들이 얼마나 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여러분은 뛰어난 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주린이, 금린이의 입장에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투자들로만 했을 경우에요.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가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그 결과가 아주 놀라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자세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자녀 주식 계좌에 대해서 설명했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강한 하루 되세요.